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의 하늘이 아직 희미한 어둠에 잠겨있던 그때 문 하나가 부서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다. 100여 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일본 군복을 입은 채 침묵 속에 움직였다. 그들은 칼을 들고 왕비의 처소인 건청궁으로 향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조선의 새벽이 짓밟힌 날이라 불렀다. 단 몇 분 뒤 비명 한 줄기가 정적을 찢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름 명성황후, 왕의 아내이자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칼끝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불길이 치솟고 향냄새 대신 피냄새가 궁궐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일본의 칼이 한 여인을 베었지만 조선의 홍까지는 베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진실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왜 그녀는 그토록 위험한 선택을 했는가? 무엇이 한 나라의 왕비를 제국의 표적이 되게 만들었는가?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존엄이 짓밟힌 기록이다. 그리고 그 새벽 이후 조선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왕비의 이름은 명성. 그러나 그녀의 운명은 오직 피와 불로 기억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벽의 문을 다시 연다. 그리고 묻는다. 만약 그날 그녀가 물러섰더라면 조선의 운명은 달라졌을까? 역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 속에서 칼의 빛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의 손끝 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그날 새벽의 진실로 함께 들어가자. 1873년 조선의 하늘 아래에는 낡은 질서와 새로운 바람이 동시에 불고 있었다. 청나라의 그늘 속에 머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론 대신들과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젊은 관료들이 날마다 부딪혔다. 그 한가운데 젊은 왕 고종의 곁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민자영. 훗날 역사는 그녀를 명성황후라 부르게 된다. 그녀는 본래 한양의 중류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재물도 강한 외척도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총명했다. 16의 나이에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 대신들은 조용히 수군거렸다. 외척이 약하니 왕이 쉽게 휘두르리라. 그러나 그 예언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자영은 부드럽되 단단했다. 왕을 설득했고 대신을 조율했으며 침묵으로 궁궐의 질서를 바꾸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는 자리를 잃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다. 세월이 흘러 조선의 문은 더 이상 닫혀 있을 수 없었다. 일본은 근대화된 군대를 앞세워 아시아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명성황후는 그들의 속내를 읽었다. 그녀는 말했다. 조선이 홀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는 언젠가 바다에 잠길 것이다. 그녀는 일본이 아닌 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작은 배를 거센 파도 속에서 지키려는 외줄타기였다. 하지만 그 줄은 너무 얇았다. 일본 공사관의 시선은 이미 궁궐의 담장 안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들은 속삭였다. 왕비는 일본의 적이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곧 조선의 관료들 사이에서도 메아리 쳤다. 왕은 갈팡질팡했다.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이미 일본과 손을 잡으려 했다. 왕은 부드러웠고 왕비는 단호했다. 당신은 군주로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왕은 두려워했고 대신들은 불편해했다. 조선의 남자들은 감히 인정하지 못했다. 여인이 국정을 쥐고 흔드는 모습을. 그때부터였다. 왕비를 향한 불만은 정치적 음모로 바뀌었다. 외척 민씨 가문은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대신들의 분노를 샀다. 그녀가 내린 한 번의 인사 한 줄의 명령이 나라의 향방을 바꾸었다. 조선을 구하려는 여인인가 아니면 왕을 조종하는 마녀인가? 그 질문은
왕궁의 벽을 넘어 백성의 입술로 번져갔다. 그러나 역사는 늘 그렇듯 저 진심이 언제나 정의가 되지는 않았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1816년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며 조선의 문을 열게 했다. 명성황후는 분노했다. 그날 밤 그녀는 궁의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 문을 열면 피로 닿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은 20해 뒤 피비린내 나는 새벽으로 실현된다. 그녀의 권력은 점점 커졌고 그녀를 향한 원한은 더 깊어졌다. 조선의 남성 정치가들은 그 여인을 두려워했다. 그녀의 이름은 왕비이면서 동시에 정적이었다. 그리하여 역사의 시계는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비극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씨앗이 피어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여인의 결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날을 향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그 불길은 백성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외세의 발을 불러들였다. 청군이 들어왔고 일본군이 그 뒤를 이었다. 조선의 대진은 전장이 되었고 조정의 마음은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때 일본은 승리를 거두었다. 청일전쟁의 결과는 명백했다. 조선은 이제 일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이 그 질서를 거부했다. 명성황후였다. 그녀는 러시아 공사관과 은밀히 접촉했다. 일본의 칼 아래에서 나라를 살릴 수는 없다. 그녀의 한마디는 곧 일본 공사 미우라의 귓가에 닿았다. 그 순간 조선의 왕비는 적이 되었다. 궁 안에서는 이미 속삭임이 돌고 있었다. 왕비는 흑마술을 쓴다더라. 러시아군을 불러 일본을 몰아내려 한다. 그녀가 왕을 사로잡고 있다. 그 소문들은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의도된 이야기였다는 것이다. 일본 공사관의 첩보망은 궁녀부터 내시까지 뻗어 있었다. 밤마다 그들은 보고서를 썼다. 오늘 왕비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구를 불렀는가. 사소한 행동이 죄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숨결 하나까지 누군가의 장부에 적혔다. 그 무렵 조선의 대신들은 두려움과 탐욕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어떤 이는 일본의 권세에 기대었고 어떤 이는 왕비의 곁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충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권세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했고 침묵은 곧 배신으로 변했다. 1895년 여름 미우라 공사는 은밀히 모임을 열었다. 그 자리에 일본군 장교 그리고 조선의 친일 관료 몇 명이 있었다. 그는 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왕비가 사라져야 조선이 산다. 그 말은 곧 명령이 되었다. 그날 밤 거사는 을미사변이라는 이름으로 정해졌다. 그녀는 그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 궁궐에 하늘이 낮게 깔린 어느 밤 명성황후는 가까운 시녀에게 속삭였다. 이 어둠 속에 칼이 숨었다. 그러나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역사는 기록한다. 1895년 9월 일본군의 출입이 잦아졌고 국문 경비가 줄어들었다. 왕의 침전에도 낯선 이들이 드나들었다. 누군가는 보았다고 했다. 밤마다 낯선 그림자가 건청궁의 처마 밑을 스쳤다고.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조선은 이미 조선이 아니었다. 악녀, 마녀, 외세, 꼭두각시. 그녀에게 붙은 이름들은 모두 남이 지은 것들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목소리는 사라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 그때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1895년 10월 7일 밤 궁 안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조용해졌을 때 어둠은 완전히 그녀를 덮고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의 고요, 그것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겠구나. 그렇게 음모의 그물은 완성되었다. 조선의 왕비는 고립되었고 제국의 칼은 이미 날을 세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 칼이 내려올 순간뿐이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궁궐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닭이 울기 전 문 하나가 삐걱이며 열렸다. 새벽 안개 속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일본군 복장을 한 자객들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명성황후. 건청궁의 문을 부수는 소리가 울렸다. 시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왕의 침전 앞에서 수문장이 마지막으로 저항했지만 총소리 한 번에 쓰러졌다. 불길이 번졌고 궁궐의 공기가 피냄새로 뒤덮였다. 그때 왕비는 침전의 한 모퉁이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조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기도였다. 자객들은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누군가 외쳤다. 왕비는 어디에 있는가? 시녀들은 몸으로 막았다. 왕비 마마께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칼이 번쩍였고 피가 바닥을 적셨다. 그들은 방마다 불을 질렀다. 불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자객 중 한 명이 외쳤다. 저 여인이요. 순간 공기가 멎었다. 왕비는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나라를 배신한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3번의 칼질, 그리고 침묵. 그녀의 몸은 쓰러졌고 불길은 더욱 거세졌다. 자객들은 시신을 건청궁의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그들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왕비의 흔적을 없애라. 그 불꽃이 하늘을 향해 솟구쳤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는 속삭였다. 그녀는 죽었지만 이 불은 꺼지지 않으리라. 고종은 그 모든 일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은 궁궐의 한 구석에서 떨며 숨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국의 칼날과 자신이 지키지 못한 왕비의 자리였다. 역사는 그 새벽을 이렇게 기록했다. 왕비를 시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단 한 줄. 그러나 그 한 줄이 한 시대의 끝이었다. 그날 이후 궁궐의 담장은 더 이상 조선을 지키지 못했다. 백성들은 속삭였다. 조선의 하늘이 울고 있다. 시신의 재는 강물에 흘려보냈고 무덤조차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바람에 남았다.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새벽 명성황후의 영혼이 경복궁을 떠돌고 있다. 청의 그림자도 러시아의 도움도 일본의 총칼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그녀가 쓰러진 자리에서 조선의 운명도 함께 쓰러졌다. 그날의 불길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삼킨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을 태웠다. 조선의 새벽은 그렇게 붉게 타올랐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는 희게 돌아오지 않았다. 명성황후가 불에 사라진 다음 날 궁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그날의 피비린내가 아직도 건청궁의 돌바닥에 스며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바람만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스칠 때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고종은 며칠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침전 앞에는 일본 군인들이 서 있었고 대신들은 침묵했다.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 누군가 대신에 그에게 말을 건넸다. 전하,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왕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그의 곁에서 불타 죽은 이는 왕비였지만 함께 타버린 것은 조선의 마지막 존엄이었다. 일본은 움직였다. 그들은 서둘러 새 내각을 세우고 친일 대신들을 조정의 핵심에 앉혔다. 사건의 주모자 미우라는 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일본 법정은 그를 무죄로 풀어주었다.
증거 불충분.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덮었다. 정의는 부재했고 분노는 궁궐을 떠돌았다. 그 무렵 고종은 비밀리에 결심했다. 이 궁에는 더 이상 안전이 없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다. 그날 밤 경복궁의 등불은 다시 꺼졌다. 왕이 떠난 궁은 빈 껍데기였다. 백성들은 그것을 아관파천이라 불렀다. 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사건.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것은 왕의 복수였다. 러시아 공사관에서의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 왕은 일본 대신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반일파를 앉혔다. 친일 내각은 무너졌고 그들의 가문은 연이어 추방되었다. 단 20일 만에 6명의 대신이 해임되었고 4명의 관리가 유배되었다. 궁의 안팎은 피로 물들었다. 왕은 차갑게 명했다. 왕비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나 그 복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연쇄였다. 누가 일본과 말을 섞었는가? 누가 미우라를 알고 있었는가? 의심이 증거가 되었고 증거는 곧 사형장이 되었다. 궁 안의 공기에는 칼날이 서 있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죄인이 되었고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희생자가 되었다. 러시아의 후원 아래 왕은 다시 권좌를 잡았지만 조선의 자존심은 이미 외세의 손에 넘어갔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외세 의존은 결국 나라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왕은 복수했지만 그 복수는 공허했다. 명성황후의 자리에는 누구도 앉지 못했고 왕은 밤마다 꿈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명성 내 잘못이오. 그의 울음은 벽을 넘어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역사는 그 시기를 이렇게 기록했다. 왕은 러시아에 의탁하고 조정은 두 나라의 소나기에서 흔들렸다. 숙청은 이루어졌고 원수는 벌을 받았지만 그 어떤 정의도 남지 않았다. 그리하여 1896년의 조선은 피로 세운 평화를 얻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이미 무너진 나라의 잿더미 위에 놓여 있었다. 명성황후의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조선의 시간은 멈추었다. 그것이 이 나라가 맞이한 가장 조용한 파멸이었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제국의 몰락과 한 여인의 의지 사이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한쪽만을 기록한다. 그녀를 영웅이라 부른 자도 있었고 재앙의 씨앗이라 부른 자도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말했다. 명성황후는 제국의 욕망 사이에서 제물로 바쳐진 인물이었다. 러시아와 일본 청과 조선 그 사이의 균형은 너무나 미묘했다. 그녀의 행동은 단지 조선을 보호하려는 몸부림이었을 뿐 결국 강대국의 계산에 희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문서에는 왕비 제거 후 조선 내 개혁 추진이라는 문장이 남아있다. 그녀의 죽음은 계획된 정치였다. 그녀는 제국의 칼 앞에 놓인 필요한 희생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은 다르게 말한다. 그녀는 결코 희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한 자였다. 그녀는 스스로 외교의 방향을 바꾸었고 스스로 전쟁을 불러들였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정치 질서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 거부는 곧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그녀가 감히 왕과 대신들의 권력을 넘보았을 때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어쩌면 명성황후는 시대를 앞서간 자, 그리고 그 때문에 가장 먼저 배인 자였다. 이 두 시선은 오늘까지도 교차한다. 조선을 망친 여인인가, 조선을 지키려던 마지막 방패인가.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조선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까? 혹은 그녀가 침묵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일까? 그녀는 국가의 운명과 자신의 생명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저울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야말로
한 왕조의 마지막 불꽃이었다. 그녀를 비난한 사람들은 왕비가 나라를 망쳤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녀가 없었다면 일본은 더 쉽게 이 땅을 삼켰을 것이다. 그녀의 죽음은 침묵의 저항이었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만약 그녀가 단지 희생양이었다면 왜 그토록 완강히 싸웠는가? 그 질문은 지금도 경복궁의 돌담에 남아있다. 그녀는 제물일 수도 반역자일 수도 혹은 마지막 군주일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피로 물든 새벽 이후 조선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명성황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아직도 궁궐의 담장 위에 머문다. 그녀가 걸었던 길은 피로 물들었고 그 피는 역사의 강이 되어 지금도 흐르고 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왕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라의 존엄 한 시대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 역사는 언제나 냉정하다. 승자는 기록을 남기고 패자는 이름을 잃는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왕비의 비극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은 운명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시대는 무너졌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말 나라를 지켜라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울린다. 그녀의 선택은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벽을 다시 바라본다. 불타는 궁궐, 무너지는 왕조, 그리고 한 여인의 마지막 발걸음. 그 비극 속에서 우리는 묻는다. 권력은 인간을 구원하는가 아니면 파멸로 이끄는가? 역사는 그 대답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을 뿐이다. 명성황후의 죽음은 조선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각성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피로 세워진 경고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인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신념은 죽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녀의 선택은 어리석음이었을까? 아니면 용기였을까?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함께 밝혀가자.